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이 장비를 생각을 했는데 포르쉐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왜 이 장비를 안 쓰는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덴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 대표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덴청님이 요즘 엄청 바쁘지. 아니, 나만 바쁜 게 아니라 뭐 본인도 바쁘시잖아요. 근데 많이 바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새로 들여오는 게 있다면서요. 기계가 또 새로 들어옵니다. 기계를 왜 들여오게 된 거예요? 예전부터 제가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기계예요. 그거는 리타더 프루퍼라고, 불어로는 아흐모아 페그몽따숑? 아니,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불어라고 앉아있어! 발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도우 컨디셔너나 발효기. 그럼 그때 장하철 셰프님 거기 갔을 때 있었던 그 나무 그 통 그거가 기능하는 건가? 그렇죠. 그 파리지앵이라고 나무로 만든 발효 틀인데, 프랑스에서 전통 바게트를 굽는 빵집에서도 그거를 사용하긴 해요. 나무로 된 거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와 습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고 많은 양을 만들기에는 어렵죠. 그거의 장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장하철 셰프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 보면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계속 틈틈이 보면서 반죽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이제 반죽의 발효점을 보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굉장히 숙련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겉을 보고 상태를 볼 수 있는. 일단은 발효점을 얼마나 내가 잘 보느냐에 따라서 빵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볼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발효 시간과 또 주변 환경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게 사실은 실력이죠. 발효점이 왜 중요해요? 하다못해 집에서 칼국수나 수제비를 하더라도 반죽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것처럼 그 발효가 돼야 빵의 풍미가 더, 밀가루의 풍미가 더 살아나면서 그 다음에 볼륨도 더 잘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과발효되면 어떻게 돼요? 과발효되면 펑 들어가 볼륨이 빵이 그렇게 되는구나. 신맛이 나요 또. 아니면 아예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럼 정말로 그 포인트를 딱 잡는 게 되게 네. 빵의 맛을 많이 결정하겠네요. 네. 저희 거래처 분들도 발효가 안 돼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밀가루 문제가 아니거든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발효 온도가 낮으면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럼 여름에는 그만큼 또 빨리 빨리 되고. 그럼 대부분 분들이 지금 베이커리에서는 발효기를 안 쓰시네? 도우 컨디셔너라고 해서 우리나라 제품들을 쓰는데 각 층별로 온도와 습도의 그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발효되는 게 다 달라요. 내가 이 시간에 딱 넣었으면 2시간 뒤에 발효가 다 됐겠거니 하고 문을 열었을 때는 발효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층은 발효가 과발효돼 있고 어느 층은 아직 발효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항상 중간에 보다가 가서 자리 바꿔주고, 또 같은 층에서도. 아니 근데 그게 왜 달라요? 뭐 사실 뭐 사람 키보다 조금 크거나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달라져요? 왜냐면 거기를 다 밀폐를 시켜놓고 온도를 높인 다음에 이제 습도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온도 높이는 그 장치가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구나. 그렇죠. 그리고 습도의 그 습이 나오는 위치에 따라 다르고, 뒤에 팬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거를 순환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약하고. 아니 그러면 이번에 들여보시는 거는 달라요? 다르죠. 왜 달라요? 일단은 각 층마다 온습도가 균일하게 유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보정해요? 제가 들여오려고 하는 이 리타더 프루퍼라는 장치는 우리나라에 본가득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사용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바게트K랑 온건다이랑 우리 거래처 중에는 2군데밖에 없을걸요? 비싸요? 비싸죠. 함부로 못 들여오겠구나. 왜냐면 그걸 안 하더라도 다른 거로도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가격만 생각하면 아예 싼 거 써야지 하지만, 뭐 제대로 사용을 못 해가지고 그냥 뭐 르방이나 보관하는 용도로 쓸 거라면, 한국 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르방 보관용으로만 쓸 거라면, 뭐 바게트K야 뭐 워낙 처음부터 그걸 썼으니까. 예를 들어서 온근달 우리 영상 올라가, 거기도 처음에는 국산 도우 컨디션으로 했거든요. 근데 빵이 막 과발되고 미발되고 뭐 버리는 게 엄청 특히 많았어요. 거기는 또 많이 뽑아내시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죠. 근데 본가드 걸로 바꾸고 나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만드는 양이 더 늘었잖아. 진짜 옹군달이 너무 안 알려져 있어 이런 게.
너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여오시는 건 본가드 거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본가드 들여온 데는 본가드가 들여오니까. 그렇죠. 저는 빠니마틱이라고 빠니보틀이라고요? 빠니마틱 거기는 애초에 처음 시작을 이 프루포로 시작을 한 프랑스 회사예요. 그 프랑스에서는 탑 본가드랑 투탑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프랑스에 가서 빵집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오븐이 있을 거고 믹서가 있을 거고 냉장고가 있으면 항상 한쪽에는 프루포가 있어요. 작은 빵집은 한 대, 큰 빵집은 두세 개, 더 큰 빵집은 아예 그냥 방 하나를 프루포로 만들어놔요. 아, 그냥 빵집 한데 돈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 아, 빵집은 장치 산업이에요. 1인 빵집, 뭐 조그만 빵집 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 작은 빵집 하나 만드는데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가격이 진짜 피크를 찍고 이제 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안에 기계들은 다 스테인리스로 만드는데.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빠니보틀. 빠니마틱. 포리쉐 그 재분소하고 차로는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가깝구나. 네, 바게트 K 사장님이 처음에 이거를 쓰고 싶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가드보다도? 이게 자기가 썼을 때는 본가드 거보다 빠니마틱이 더 좋았다고. 본가드 것도 워낙 좋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수입하는 곳이 없으니, 그래서 본가드로 했었고, 그때 포리쉐에서 오셨던 그 출 담당 하시는 분도 빠니마틱을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고, 이 장비가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이 장비를 생각을 했는데, 포리쉐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왜 이 장비를 안 쓰는지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반죽을 새벽에 치고 냉장고에 넣어둬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게 8시간 정도 지나면 점심때잖아요. 8, 9시간 정도 되면 1차 반죽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성형을 해서 프로포에다 넣어놔요. 기계에다 넣어놓은 다음에 세팅을 해놓고 다음날 아침 뭐 6시, 7시 해놓고 가면은 그 시간 발효되기 전까지 되게 낮은 온도로 반죽을 유지해서 발효되는 거를 막다가 이제 시간이 됐을 때 발효를 시켜가지고 온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가지고 기계가 알아서 그렇죠. 딱 발효가 잘 돼 있을 수 있게 조절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반죽을 치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꺼내서 굽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많이 뽑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그렇게 해서 넣어놓고 가고 그 다음에 딱 와가지고 굽고 그때 반죽 치면서 뭐 넣어가지고 낮에 동안 굽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을 좀 빨리 발효되게 해가지고 저녁 오후에 다시 한번 낼 수도 있겠네. 그럼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이 시간들을 어쨌든 뭐 발효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뭐 스테이트법으로 해서 얼른 집어넣고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루아상 같은 페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해놓고 냉동을 시켜놨다가 이제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고객 입장에선 좋은 게 신선한 빵을 아침에 만든 빵을 저녁 때 사면은 아무래도 노화가 되어 있겠죠. 특히 페이스트리는 최악이죠. 최악이죠. 바게트도 최악이죠. 최악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뽑아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게 있어요. 그런 기계가 여러 대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부분 분들이 솔직히 이제 빵 안 만드시는 분들 모르지만 아침 새벽 일찍 나오셔가지고 빵 굽고 그거 다 팔면 가시는 1인 빵집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이제 오전 오후에 한 번씩 발효가 그렇게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들어가죠? 주문해야 제작 들어갈 거냐? 보통은 그렇고요. 일단 2대가 먼저 들어오고 이제 48매 위에 24매 밑에 24매 해서 48매짜리가 이미 2대 주문을 했어요? 네, 2월 초에 들어와요. 그거는 아직 주문한 데가 없어요? 없어요. 가격도 아직은 가격은 이미 나와 있죠. 이미 나와 있구나. 네. 그럼 그게 한번 주문하면은 제작해서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4달? 오래 걸린다. 그럼 지금 주문해도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나온다는 거냐? 그렇죠. 빨리 주문을 해야겠구나. 올해 안에 받으려면은 늦어도 7월에는 주문을 해야 되는 거네. 확실히 받으려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주문을 하면은 내년에 받겠네요. 그렇죠. 이 기계를 쓰면서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시간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이 없고 타이트하게 내가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효가 언제 되나 하고 기다릴 필요 없이 그쵸? 자기가 시간에 어쨌든 맞춰서 내가 뭘 해주니까. 하다가도 발효됐나 가서 확인해보고 이 중간에 이 끊기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한 낭비거든요. 바로 피곤하지.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공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산량과 나오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윗단 아랫단이 있으면 윗단은 뭐 2시간 뒤에 발효되게 해놓고 아랫단은 6시간 뒤에 발효되게 해놓으면 먼저 위에 거 해서 빼놓고 그 다음에 아래 걸로 오후에 다시 한번 뺄 수 있고 뭐 다른 기계들도 그렇게 하는 기계들이 뭐 도어 컨디셔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내가 계속 돌렸다 넣었다 뺐다 조금 해야 되니까. 신경을 들 쓸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덜 피곤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신경 쓰게 줄어드니까 다른 거를 신경 쓸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실질적인 판매나 네. 뭐 이렇게 조금 고객 관리나 뭐 앞에 자리가 있는 데는 매장 관리나 뭐 이런 데 조금 더 신경 쓸 여력이 생기시겠네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기계 수입의 시작입니까? 다른 기계도 들여옵니까? 아직 뭐 보고 있는 건 있는데 더 기계 쪽으로 확 넓힐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루퍼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다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수입과 판매만 하고 이제 설치랑 AS는 이제 금마무역에서 같이 해주시기로. 폴린하는데. 네.